여기는 여러 명이 있었고 윤석열 전 아마 대통령과 우리 서 의원님께서 거론하면 아실 분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들었던 사람과 이 여러 명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네 명 4인 회동에 대해서는 양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보의 내용 모임 자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조이대의 의도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재명을 날려야 된다는 거.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날려야 된다. 아예 후보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분수장 의원님 그 이제 대정부 질문 하신 거를 저도 이제 짤막짤막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이 다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분수장 의원께서도 김민서 총리한테 질문할 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민서 총리가 받아서 얘기할 때도 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다 어떻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속 시원하게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더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게 제보자들에 대해서 밝히고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개그맨 김국진 씨와 함께 사시는 분이죠.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음악과 함께 세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의 서재영 의원,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 의원님은 처음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부승찬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뭐 큰 또 제보를 받았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의 분위기가 그 뭐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를 막론하고 왜 근거를 대지 못하느냐 여당 의원이 이렇게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대정부 질문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질문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근거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실런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다는. 원래는 그거는 양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양념이었고 그 전에 1차 제보가 더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1차 제보. 예, 다른 제보입니다. 예, 다른 성격의 제보인데 조이대의 워딩은 똑같았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계엄 전에 나왔던 얘기는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걱정은 하지 마라.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이게 다른 모임에서의 제보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유했던 거는 이제 한덕수 등을 만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 조이대의 발언만 딱 코테이션 달아서 그것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양념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제 아무래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제기를 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조이대에 대한 수사 이런 게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정상명이나 김춘식 얼굴은 가렸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보가 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는 같은 맥락이고 전혀 다른 모임이었죠. 그러고 5월 1일 날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상식에 기반하는 거죠. 그죠? 국민적 상식에 기반하고 판례와 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그 궤도를 이탈했을 때는 뭔가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제보자들의 그 내용들이 이제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조이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도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으신 겁니까? 그거는 뭐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그러면 두 개의 제보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얘기죠. 예. 또 그 다음에는 한덕수 전 총리 등과도 만났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예. 민정 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바로 말씀하신 아니 내용입니다. 이제 전 정권에 이제 예. 우리 저 서영교 의원하고 더 이상 밝히지 말고 예. 그다음에 특검 수사나 이렇게 이루어지면 나간다고 하니 그때 이제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1차 제보와 관련된 분들은 곤혹스러워하고 계시고요. 예. 2차 제보는 수사가 진행되면 무조건 나가겠다. 예. 이런 입장을 좀 받아서 지금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 부승찬 의원의 그 질문으로 시작된 파장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 의결로 30일에 또 청문회가 열리는 걸로 여기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네. 서재웅 의원은 부승찬 의원 그 질문할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사로 보셨어요? 저는 나중에 기사로 예. 봤었는데요. 예.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1차 제보가 있고 2차 제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1차 제보라는 것이 서영교 의원이 이제 5월 초에 얘기를 하셨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열린 공감 TV에서 그리고서 아마 5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 얘기하신 게 그다음에 5월 10일쯤 열린 공감 TV에서 이제 뭐 그게 AI가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흘러나왔었고요. 다시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서영교 의원이 다시 5월 중순경에 이제 법사위에서 열린 공감 TV 내용을 재생을 했죠.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선 없었는데. 정국여사 아마 또 그랬겠죠. 그렇죠. 예. 큰 관심은 없었는데 당시에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이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 아주 단호하게 했었고 그런데 이걸 다시 김어준 씨가 또 유튜브에서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그렇죠. 언급했죠. 아니 5월 19일 날 유튜브에서 다시 받았었어요. 서 의원님이 또 열심히 또 조사하셨군요. 제가 그 일정을 예. 한 번씩 봤어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까지야 뭐 예. 그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시 김어준 씨가 9월 15일 날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월 16일 날 앞에 앉아 계신 부승찬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 때 이거를 제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파만파 되기 시작했는데 부승찬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걸 쫙 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는 뭐뭐라면 사실이라면을 뭐뭐라면, 전제로 네.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부승찬 의원님 그 이제 대정부 질문 하신 거를 저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이 다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부승찬 의원께서도 김민서 총리한테 질문할 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김민서 총리가 받아서 얘기할 때도 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다 어떻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속 시원하게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더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게 제보자들에 대해서 밝히고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면 예.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예. 저는 헌법기관장의 이거는요.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 저-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왜냐하면 제 얘기를 이제 좀 마지막까지 아니, 듣고 얘기를 그거는 하셔야 될 것 부위원님 같아요. 잠시만요. 서 의원이 이제 거의 마무리 할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실 기회를 예. 드릴게요. 예. 저는 이것이 거꾸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장에 대해서 대법관의 거취를 얘기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이게 쫙 제가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과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한 누군가의 전원들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삼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또 AI 뭐 음성을 어떻게 했다 저떻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과연 집권당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부풀리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 맞는가? 저는 이 집권 여당의 품위와도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이 들려요. 대법원장은 그냥
신적인 존재니까 하지 마라. 의혹이 있어도 이건 하지 마라. 저는 이제 내란의 밤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제 계엄이라는 것들을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예. 제보를 받아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모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일 그 제보자가 드러났을 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때 했던 생각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근거 없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를 거론했어요. 이런 것들이 야 이게 거울 있으면 거울을 비춰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말할 자격이 되나? 그리고 대법원장이 얼마나 그 높은 영역에 있길래 일반 국민보다 위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이거에 비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요 말 한마디에 다 수사가 되고 그래요. 저도 그 수사의 대상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번에도 또 고발되셨나요? 이번에도 예. 됐죠. 평양 무인기 때만 해도 그래요. 평양 무인기 때도 얼마나 국힘에서 난리를 쳤는데요. 예? 근거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보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제보자는 보호해야죠. 그러면 제보자는 국힘에서는 앞으로 무슨 의혹 제기를 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갔을 때 제보자 다 깔 겁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 자, 민주주의라는 건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되는 건 아시죠? 권력 분립이에요. 권력 분립인데 사법부를 건들지 마라가 아니에요. 체계 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판단은 또 누가 하나 국민적 책임성이에요.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투표를 통해서 책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대로 만일 제가 뭐 이게 잘못됐어. 합리적 의혹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야. 그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거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면 내 본인 스스로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마지막에 그 시스템의 하나인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럼 선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다시 뽑아줘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이런 이중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만일 이런 비판을 하시려면 앞으로 모든 제보자 까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그러면 입법부에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부승찬 의원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최선 의원은 그 이후에 뭐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 아마 신문도 열심히 보셨을 텐데 전반적인 언론의 그 보도, 칼럼, 뭐 사설의 내용들은 어땠는지 한번 글쎄요, 뭐 해줄까요? 그거는 뭐 그 각자 그 언론사마다 그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많이 예. 갈라지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이른바 이제 본질론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언행이죠, 언행.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예, 대한 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언론사가 있고 또 그것보다는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언론중재위 가서 문제가 안 되려면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언론 기사의 경우라면 복수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기사라면 내가 만약에 스스로 보호받으려면은 한 명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다른 한 명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데스킹 통과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4명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저희는 기사를 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4인 회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사실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운 게 아니냐. 예, 기자들이 이런 그걸 했죠. 비판적인 기자들이 그걸 지적들이 했죠. 나오는 예.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또 너무 오래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 사자회동인가요? 거기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누군데
한덕수, 정상명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자리에 앉을 정도의 사람이 되나? 김충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걸 딱 보셨을 때 부승찬 의원도 이 제보의 신뢰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 1차적으로 봤을 땐 1차 제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 1차 제보? 예, 거기는 여러 명이 있었고 윤석열 전 아마 대통령과 우리 서 의원님께서 거론하면 아실 분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들었다는 사람과 여러 명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4명 사인 회동에 대해서는 양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보의 내용 모임 자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조이대의 의도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재명을 날려야 된다는 거.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날려야 된다. 아예 후보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되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그다음에 7만 쪽을 이틀 만에 심리를 통해서 읽지도 않고 심리를 하고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못 튼 거예요.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 때문에. 네. 영상을 못 들고 PPT 한 장으로. 그 영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영상을 못 봤죠. 영상을 못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짤로 도는 영상과 그다음에 서인교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가 누구다라는 거를 알고 예. 그 이전의 거는 서영교 의원과 저의 제보자가 같은지 모르겠으나 얘기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라도? 아니 이제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요 정도만 하고 일단 제보자는 잊어버리자. 요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였죠. 저도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4인 회동서를 제기를 하면서 저는 참 그 이유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특검들이 별 성과가 없는데 이거 특검이 물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검이 선을 먼저 그었어요. 바로 뭐 내란 특검에서 그 박지영 특검보가 내란 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고발도 있는데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만큼의 단서가 없다고 알고 있다. 저는 이거 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그리고 또 재미있죠.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라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 맥락을 보시고 다시 얘기해 저희가 주세요. 다시 워딩을 그대로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당사자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들은 많은데 또 속 시원하지도 않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특히 이제 열린공간 TV 영상 틀어가지고 처음에 보면 영상 초입부터 워닝 해가지고 AI로 제작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열린공간 TV 측에서 오히려 자기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AI고 이건 아니고 이런 뭐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워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장에서 틀었다는 거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중진 의원께서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이 면책특권 뒤에 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특검보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배당이 됐고요. 지금 또 뭐 고발 되셨으니까는 뭐 조이대 건 왜냐하면 이제 계엄 이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은 아니죠. 내란 특검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 지금 5월에 시민단체 신고로 해서 이제 배당이 됐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승찬 의원도 고발되셨다고 하니까 서영교 의원과 함께 거기서도 당연히 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또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